안녕하세요. 차마지외과 원장, 혈관외과 전문의 박수진입니다. 하지정맥류로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듣게 되셨을 약물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정맥순환제입니다. 오늘은 정맥순환제와 정맥류에 있어서 보존적 치료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치료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지정맥류의 여러 불편한 증상들 때문에 이제 병의원을 방문하셔서 초음파를 통해서 정맥류 진단을 받게 되시면 정맥류의 범위들과 관련된 증상들이 이제 뭐 정맥류랑 연관성들을 고려하여서 수술을 할지 아니면은 뭐 보존적 치료들을 먼저 진행하면서 경과를 볼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정맥류의 증상들이 오랜 기간 지속되었고 그로 인한 합병증들이 발생할 가능성들이 높은 만성 정맥 부전의 단계 중에서 C3 이상의 이제 단계들이 되신 분들은 먼저 수술적 치료들을 고려하시고 그 후에 뭐 압박 스타킹과 여러 이제 상처 소독들의 부수적인 치료들을 계속 진행을 하시게 될 거고요. 비교적 증상이 경미하거나 아니면은 증상 발생 기간이 뭐 몇 주 아니면 한 달 이내, 3달 미만 또는 역류의 범위들이 넓지 않고 일부분 역류의 범위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존적 치료 이후의 증상의 경감 여러 가지 이제 진행 정도를 봐가면서 추후에 수술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정맥류에서 보존적 치료들은 크게 일상생활에서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시는 것, 그리고 뭐 하지 정맥류의 여러 위험 인자들 중에서 뭐 약물이나 아니면은 체중의 급격한 증가들로 인한 여러 가지 위험 인자들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줄이는 방법들과 또 이제 중증도 이상의 신체 활동과 같은 운동을 하는 것과 더불어서 또 이제 정맥 순환제 복용들이 있겠습니다. 먼저 운동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운동은 활동 강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 중증도 정도의 강도들이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증도의 강도의 운동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평소 보통 휴식 시보다 심박동이 조금 더 빨라지고 호흡이 약간 가쁜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보통은 조금 빨리 걷는 상태 또는 자전거를 타는 것, 그리고 등산할 때 내리막을 등산할 때의 강도 또는 수영 연습을 할 때 정도의 강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운동을 할 때 이제 본인이 힘든 상태들을 수치화한 운동 자각 인지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이게 휴식 상태에서는 0단계, 그리고 이제 극도로 힘든 상태를 10이라고 봤을 때 이 10단계 중에서 중증도의 강도는 본인이 느끼시기에 한 4에서 6단계 정도, 약간 힘든 상태에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힘든 상태, 그 상태의 4에서 6단계 정도의 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증도 강도의 운동을 하루에 30분 이상 그리고 일주일에 5일 이상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정맥류의 증상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수치화되어서 이제 권유드리는 상황일 뿐이고 개인 상황에 맞춰서 이제 운동은 조금 강도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하시면서 규칙적으로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의료용 압박 스타킹과 다리 올리기입니다. 의료용 압박 스타킹은 다리에 정체된 정맥혈이 이제 심장으로 올라가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도움을 주고 정맥혈이 우려이 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부종이 생기게 되는데 그러한 부종들도 완화시켜줍니다. 그래서 부종으로 인한 여러 가지 종아리 탱탱한 느낌, 통증, 여러 가지 재반 증상들도 완화시켜주는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정맥류의 보존적 치료 중에서는 효과가 가장 좋은 것으로 알려진 치료 방법입니다. 압박 스타킹은 보통 이제 병의원에서 처방해드리는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보통 압력은 35에서 40mm 머큐리 정도의 압력들이 적절하고 부종의 정도랑 그 다리에 정맥성 배양이 있는지 유무들을 고려해서 적절한 압력의 스타킹을 이제 의료진과 상의를 하셔서 착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정맥성 궤양이나 상처들이 있거나 피부 병변들이 생긴 상태에서는 그냥 시중에 파는 압박 스타킹의 압력이 너무 높은 걸 착용하시게 되면 이제 상처의 치유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의료진과 상의하셔야 되고요. 간혹 이제 다리에 동맥 협착이나 폐쇄가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동맥 혈류 자체가 감소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높은 압력의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시게 되면 다리 자체 혈류의 공급이 차단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에 상처가 심해진다든지 괴사가 발생할 수도 있는 큰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동맥 협착이나 동맥 폐쇄의 문제나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실 때는 의료진들과 상의를 하셔서 주의를 하셔서 착용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압박 스타킹과 더불어서 일상생활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다리 올리기인데요. 책에서는 가능하면 하루에 여러 차례 심장에서 30cm 이상 높이가 되게 다리를 올리는 것을 권유를 하고 정맥류의 증상들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낮 동안에 다리를 올리시는 게 힘드시니까 보통은 자기 전에 한 20-30분 정도 다리를 심장보다는 30cm 이상 높게 올려서 정체된 정맥혈이 이제 심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이제 규칙적으로 하시게 되면은 다리 부종들과 그로 인한 여러 증상들의 완화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갑작스럽게 체중이 급격하게 증가하신 분들도 정맥류가 악화되거나 여러 정맥류의 증상들이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체중 감량과 적절한 체중 유지가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피임약이나 여러 호르몬 제제들도 정맥류를 악화시키고 정맥류의 증상들을 더 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위해서 이제 호르몬 제제를 복용하셔야 되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요. 피임약이나 호르몬 제제들의 정맥류들을 악화시킬 수 있는 약물들을 중단이 가능하시면 그런 것들도 고려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맥순환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맥순환제는 보통